두산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30일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담 인사드립니다. 우선 최근 들어서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요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올라갈 만하다 싶었는데 왜 다시 이런 조정이 나올까 하시는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정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어서 이제 공시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과거의 공시였는데요. 최대 주주에 대한 의무 보유 기간이 해제가 된다는 내용인데요. 그게 바로 또 10월 5일이라서요. 이 내용에 따른 주가 대응 전략 역시도 확인하셔야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선 그러면은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요.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원인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코스피도 최근에 조정을 받았고요. 코스닥도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긴 연휴를 대비하면서요.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파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아셔야 돼요. 이 금리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까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성장주들은요, 혹은 이제 PER이 높은 종목들은요, 말 그대로요, 실적이 나오지 않는 기업이요. 앞으로는 미래에 이런 돈을 벌어 드릴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데, 보통 이런 주식들은요, 회사채라든지 또 투자금을 모집을 할 때 앞으로 이자율 얼만큼 쳐줄게요 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장주들은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회사가 더 활발하게 어떤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파월이 아직까지는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인하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다.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을 입장을 발표를 하면서요. 그래서 성장주들 또는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두산로보틱스 주가를 보시면요. 최근에 정말 움직임 좋았어요. 그죠? 제가 딱 예언했던 날의 급등도 나왔고요. 그런 급등이 나오던 찰나에 급등이 22일에 나왔고, 방금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 정책의 불확실성이 23일에 나왔어요. 잘 가던 주가에 어찌 보면요,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금리 불확실성이었어요. 근데 그 금리 불확실성이 10월 3일에 해소가 될 겁니다. 고용지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미국의 고용지표는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가이던스를 조금 더 투명하게 결정짓게 만드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10월 3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두산로보틱스가 다시 반등이 시작돼 기대감이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어서 이제 두산로보틱스가 반영하지 않았었던 중요한 이벤트들이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하게 만들 거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해서 이제부터는 상승할 이유도 알아야 되고, 말씀드렸던 최대주주 물량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두산로보틱스를 보시면서요, 변동성도 너무 부족하고 정말로 올라갈 것인지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이걸 매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신다면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우리가 두산로보틱스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분명해요. 수익이고요. 수익을 위해서는 남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그대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수익을 내기 위한 관점으로 두산로보틱스를 봐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실적이 좋지 않은 주식을 왜 매수하느냐,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왜 올라갈 거라 보느냐 하지만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요, 실적 좋지 않았습니다. 2분기 실적 좋지 않았음에도 보신 것처럼 저점이 올라가는 추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두산로보틱스의 미래가 보일 겁니다. 주가의 미래가 보인다는 건요, 올라가기 전에 매수를 하고요,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 최대한 비싸게 매도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할 거라 자신하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볼게요. 우선 최근 들어서 로봇주들 움직임 심상치 않았죠. 로보티즈라든지 로보스타라든지 다양한 로봇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고, 중요한 이슈들도 나오면서 로봇주 전체적으로 수급이 돌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장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와중에서요,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가장 먼저 이제 전기 전자 쪽으로 들어갔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조선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을 주도했었던 섹터별로 순환이 나오고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한 번은 반도체,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 바이오, 로봇, 이런 식으로 순환이 돌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 결코 이제 올라가지 못할 주식이 아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올라갈 주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대주주에 대한 의무 보유, 예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기간이 중요해요. 절반은 작년이었고요. 나머지 절반은 바로 다음 주, 즉 10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물량이 풀리게 됩니다. 이걸 먼저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유는요. 최대주주 물량이 풀린다라고 해서 주가에 큰 변동성은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 최대주주 물량이 풀렸었던 작년이죠. 작년 1차 보호 예수 물량 풀렸던 기간에도요. 주가를 보시면요. 크게 안 빠졌어요. 최대주주 물량이 풀렸다라고 해서 주가가 뭐 곧바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었죠. 맞나요? 이때는 다른 이슈로 빠졌었고 곧바로 회복을 그렸었고 이때도 다른 이슈로 빠졌고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죠. 어찌 보면은 최대주주 물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회사에게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가 물량을 안 팔고 있다라는 사실이 오히려 이번 2차 보호예수 물량 풀린다라는 소식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만약 최대주주가 정말 모두 다 팔고 떠날 생각이었다면요. 이거 벌써 진작에 팔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최대주주가 이 물량들을, 이 어마어마한 물량들을 팔 생각이라면 주가를 올려서 팔지 왜 지금같이 저조한 상황에서 팔겠어요? 그리고 심지어요. 지금 최대주주가 물량을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줄 수 있는 투자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저는 오히려 호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최대주주가 이렇게 물량을 굳건하게 들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방면으로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최대주주가 물량을 굳건하게 보유하고 있을 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호재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추석을 앞두고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너무나 속상한데 이 주식 좀 팔아가지고 현금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시면서요. 우리가 원하는 수익을 위해서는요. 이 두산로보틱스 오늘 말씀드린 호재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당분간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요.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지금처럼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 나오는 건 분명하겠지만요. 이런 호재들이 연속해서 나온다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순식간일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산로보틱스 제가 매도할 때는 매도 타점도 보내드릴 건데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매도하자라고 할 때 매도 한번 해봅시다. 저를 딱 믿으시는 만큼이라도요. 두산로보틱스 지금 당장은 여러분께서 앞날이 깜깜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지 몰라도요. 오늘 말씀드린 호재를 듣고 나면은 이 주식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상승하게 될 때는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께서 문득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고 그때 제가 보내드리는 이 매도 타점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7371 7454 여기로 두산로보라고 남기면요. 향후에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1차 목표 주가 구간에 들어갔을 때 제가 방송보다 먼저 매도 타점을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요. 지금 문자를 꼭 남기세요. 자, 그러면은 두산로보틱스 앞으로 어떤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씀드려볼게요. 최근 들어서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죠. 맞죠? 테슬라가 드디어 1만 대를 공급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슈가 나왔고 물론 이제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의향서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테슬라가 앞으로 이 휴머노이드를 어떤 식으로 양산하고 어떤 식으로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왔다는 게 핵심이에요. 로봇의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하는 이런 대기업, 메인 플레이어의 움직임을 우리가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 곧 시장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겠죠. 로봇 시장에 대해서요. 이어서 현대차도 로봇이 미래다 라고 하면서요. 최근에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방문을 하고요. 또한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 현대차 로봇에 대한 강점들, 앞으로의 전략들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보스턴에서 지금 주력 로봇을 생산하는 규모를요 3만 대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대미 추가 투자 계획도 발표를 했고요. 즉 미국에서 생산하는 물량들을 더 올릴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 로봇을 투입할 것이다. 해서 더 많은 로봇을 생산하는 시설을 만들 것이다 라고 발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유는요. 하나요. 결국 대기업들이 로봇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요. 로봇에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이고 로봇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대기업조차도 로봇이 필요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일반 대중화가 되겠죠. 그 전에 대기업과 연결고리가 있는 다른 벤더사들, 그 하청 벤더사들도 당연히 생산 과정에서요. 이 로봇이라고 하는 녀석이 필요할 겁니다. 대량 양산을 주로 하는 대기업들은요. 당연히 이제 협동 로봇보다는 산업용 로봇이 적합할 거예요. 허나 두산로보틱스가 타겟으로 하는 하청 벤더사들은요.
값비싼 산업용 로봇보다는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효율적인 협동 로봇이 필요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먼저 로봇에 대한 스타트를 끊어줬고 다른 하청 벤더사들이 협동 로봇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요. 우리 두산 로보틱스가 주목을 받게 될 거다. 물론 협동 로봇도 각 경쟁사별로요. 장점들이 또 있는데요. 우리 두산 로보틱스의 가장 큰 강점은 협동 로봇만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AI 로봇 솔루션을 도입해서요. 각 고객사들이 현장에서 원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크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진입장벽이 만들어지면서요. 두산 로보틱스의 경쟁력이 확보가 되어가고 있다. 그걸 위해서 지금 국내에 가장 큰 로봇 연구센터를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가 설립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경쟁력을 확보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어떤 호재가 들려올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건요. 실제로 두산 로보틱스가 로봇 사업을 위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많은 AI 관련된 기업의 총수들과 또 많은 고객사들을 만나고 있다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경쟁력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주가는 어떻게 될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 경쟁력이 우리 주가 상승의 중요한 이유는 결국 시장의 점유율이거든요. 시장의 점유율을 보시면은 일본의 환학과 대만의 테크맨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상 두산 로보틱스와의 점유율이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많게는 5% 정도 차이가 나고 적게는 2%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산 로보틱스가 하고 있는 이런 많은 투자 소식들이요. 경쟁력을 끌어올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환학이라든지 테크맨이라든지 다른 글로벌 상위 로봇 회사들, 경쟁사들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된다면 당연히 2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는 환학과 테크맨을 뛰어넘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땐 두산 로보틱스가 흑자를 기록하지 않고 있더라도요. 맞아요. 앞으로 시장이 정말로 커졌을 때 본격적인 성장이 나올 때 두산 로보틱스가 경쟁력을 바탕으로요. 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생기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앞으로의 경쟁력과 관련된 내용이 중요한 거고 그 경쟁력은 곧 로봇 시장의 점유율을 얼마나 확보하게 될 것인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해서 여기와 관련된 이슈들을 잘 봐야 됩니다. 우선 제가 집중하고 있었던 국제포장 박람회 일정은 9월 22일까지 반영이 되었는데 말씀드렸듯이 금리 불확실성에 의해서 중간에 좀 변수가 생기면서요.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던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주주 물량 이슈로 주가가 더 견조해질 겁니다. 최대주주가 드디어 이제 모든 물량을 팔 수 있는 기간이 해제되었다. 그런데 최대주주가 이 물량을 오히려 팔지 않고 굳건하게 보유를 하면서 두산 로보틱스 사업 방향성에 대한 이런 언급들을 해준다면요. 당연히 우리는 그에 맞춰서 따라갈 수 있겠죠. 최대주주도 매도를 안 하는데 왜 우리가 매도를 해야겠습니까? 최대주주가 매도를 안 하고 있는데 왜 주가가 떨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매도할 자리가 아니다. 오히려 최대주주 이슈가 지나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보여주는 다양한 사업 방면이요. 호재들이요. 더 믿을 만한 재료가 될 겁니다. 맞아. 지금 최대주주도 매도를 안 하고 있는 건 이런 것들 때문이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경쟁력을 올려줄 것이고 이런 것들로 시장의 점유율이 올라갈 거야. 이렇게 이어질 거라 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의 이런 로봇에 대한 투자 소식 또 두산 로보틱스의 최대주주 물량이 풀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을 것 미리 좀 염두를 하면서요. 앞으로의 주가 상승을 위해서 지금은 매도가 아닌 매수, 보유 관점으로요. 앞으로의 상승을 기다려봅시다. 국제포장 박람회 일정 뒤에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될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 전에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우리 영상을 구독하면요. 어떠한 혜택들을 챙겨드리는지에 대해서 핵심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곧바로 이어갈게요. 상담이 주식TV를 구독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10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니까 10초만 집중해보세요. 여러분께 중요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요. 1월 21일 ABL 방송에서요. 매수하자라고 여러분께 방송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매수할 때 황금색 다이아 신호로 매수 타점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나서 방송까지 해드리거든요. 1월 21일
ABA 바이오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매수해야 된다라고요. 맞아요. 결국 중요한 건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죠. 정확한 매수 타이밍, 내가 매수하면 올라가는 그 타점, 방송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고요. 제가 방송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를 우리는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상남이가 매수하면 노란색 다이아 신호, 상남이가 매도하면 파란색 화살표 신호. 매수와 매도 방송을 모두 해드리니까요. 방송으로도 타점을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주가 대응은요. 방송보다 먼저 올라가니까 중요한 시점에 놓인 종목,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종목은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제 개인 연락처로 종목명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종목명 확인하고요. 해당 종목의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현재 이 구독자 혜택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으로요. 13,487명의 구독자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요. 제게 여러분의 수익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수익을 보시고 문득 한 번은 저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상남이 덕분에 자녀 대학 등록금 30% 마련했습니다. 상남이 덕분에 은퇴 설계자금 마련했습니다. 상남이 덕분에 이번에 해외여행 갈 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일들이요. 제게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매수와 매도 지표가 공개되지 않은 방송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땐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좋아요가 10개 이상 눌리는 종목은 제가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해드립니다. 물론 좋아요가 10개 안 눌렸다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방송에서는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께 실시간 타점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될 겁니다. 두산로보틱스 국제 포장 박람회 일정이 시작됐는데요.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 보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이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점점 더 구체적인 가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이드가 나오는 와중에 두산로보틱스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국제 포장 박람회 일정에 참가를 했고요. 대기업들이 앞으로 이런 로봇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로봇 사업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제 포장 박람회 일정에서요. 가장 메인이 됐던 핵심은요. 스마트 팩토리, 로봇을 도입한 AI 제조 시설입니다. 즉 대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들이요. 각각의 현장에서요. 이 로봇을 도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시작되고 있다.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국제포장박람회 일정에서요. 혹은 국제포장박람회 일정 이후로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는 플로우가 나오게 될 겁니다. 두산로보틱스가 불을 지펴주면 좋겠죠. 개인적으로 이제 IR 홍보실에서 좀 언론사들이 좀 활발하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뭐 아마존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두산 측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 노력의 결과물이 앞으로 어떠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멘트들이 조금씩만 나와줘도요. 두산로보틱스를 통해서 앞으로 두산이 어떤 미래 성장 동력을 그려갈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 나오게 될 겁니다. 두산로보틱스가 앞으로 두산의 미래 성장 동력이다 라고 하는 말들은 2년 전부터 나오고 있었어요. 허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로드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접해본 바는 없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이런 거예요. 지금 로봇 연구센터를 설립을 했잖아요. 그럼 얘를 설립을 했으면 앞으로 다음 스텝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해서 국제포장 박람회 일정 이후로는요. 두산 측에서 말하는 두산로보틱스의 미래 성장 동력이 무엇인가 그게 저는 나올 거라 보고요. 그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이미 착실하게 로봇 투자 센터, 로봇 연구센터를 또 준비를 하고 이어서 또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국제 포장 박람회 일정도 참가를 하면서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로봇에 투자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더 확장된 호재로서 나올 거라 봅니다. 이런 것들이 더 부각을 받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이 경쟁력 올려주며 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게 만들 거고 두산로보틱스 주가 상승을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 두산로보틱스 하나만 기억하세요. 최대 주주 물량이 풀리지만 그 물량이 해제되더라도요. 주가에 영향이 없을 겁니다. 해제가 된다는 사실은 오히려요. 두산로보틱스 호재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신뢰하게 만드는 이슈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주주가 한 주도 팔지 않고 있는데 최대 주주가 앞으로 우리 이런 사업 할 겁니다. 라고 하는
호재성 이벤트들이 나온다면요.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더 많이 신뢰를 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때가 우리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순간이 될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잠시 보유를 하면서 앞으로의 상승을 기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순간 제가 보내드리는 매도 타점이 여러분께 필요할 겁니다. 오늘 두산 로보틱스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